안녕하십니까. 1Q14조 발표자 이락현입니다. 발표는 자료 설명, 데이터 전처리, 분석,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뿌리를 가진 몽골로이드계인 피마 인디언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피마 인디언처럼 유전자의 발현으로 당뇨병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당뇨 여부가 자식의 성인병 발병 확률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뇨병의 주요 원인과 그 원인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설명입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피마 인디언족의 21세 이상인 여성들의 당뇨병 여부에 영향을 주는 8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당뇨 여부를 나타내는 아웃컴 변수를 반응 변수로, 나머지 8개는 설명 변수로 두었습니다. 8개는 임신 횟수, 포도당 농도,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농도, BMI, 가족력, 나이입니다. 다음은 주변 조사입니다. 먼저 당뇨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데 그 역할을 맡은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에서는 랑게르한스섬이 존재하는데 이 랑게르한스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존재합니다. 알파세포는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베타세포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즉, 세포를 난로에, 포도당을 석탄에, 인슐린을 삽에 비유하면 당뇨병은 석탄을 난로에 퍼 넣을 삽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랑게르한스섬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인슐린보다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많아 불균형 상태에 이를 경우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여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크게 제1형, 2형으로 나뉩니다. 제1형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며 제2형은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라고도 하며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이 제2형 당뇨병의 증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할 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통해 평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사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사수술은 위장절제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소매절제술과 둘째로 루와이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수술법을 고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란 당뇨병은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는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력이란 직계 가족 3대의 병력을 확인하였을 때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을 앓는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1.4배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제1형 당뇨병보다는 제2형 당뇨병이 가족력이 더 흔하고 부모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는 30%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대한 간단한 지표입니다.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별 히스토그램입니다. 다음 중 특이한 점은 나이가 젊은 층이 몰려져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령층을 두 그룹으로 구분지어 연령층의 특징을 살펴보고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모델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먼저 모형을 완성한 후 그 뒤에 연령층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변수별 상관관계입니다. 피마 인디언 데이터의 임신 횟수는 일반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 여부와 상관관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향력이 적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 여부에 따른 혈압과 BMI의 관계입니다. 먼저 혈압이 높은 사람이 BMI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BMI가 높은 그룹이 당뇨 발병 빈도수가 높고 BMI가 낮은 그룹이 당뇨 발병 빈도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BMI와 당뇨와 강한 양의 비례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예값들은 조정이 필요하기에 추후에 대체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슐린과 당뇨 여부의 관계입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식후 2시간 이내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슐린의 분비량만으로 당뇨의 유무를 판단하기보다는 비만인 사람이 식후 인슐린 농도가 30분, 60분, 90분, 120분에 걸쳐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있기에 혈중 인슐린 농도만으로 당뇨병의 유무의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력과 당뇨 여부의 관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족력이 당뇨병 발병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석 방향 제시입니다. 저희는 당뇨 발병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모형, 베이지안 로지스틱 모형, CNN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 당뇨병의 주요 요인과 어떤 사람의 자료를 모형에 집어넣어 당뇨병 발병률을 예측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에서 0값이 누락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체법과 KNN 대체법을 생각해 보았고 최종적으로 KNN 대체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BMI만으로는 비만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에 피부 두께와 함께 고려하여 4개의 군집을 생성하겠습니다. 군집을 형성하게 되면 마른 당뇨, 즉 말랐는데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0값이 잘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집 분석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로써 피마인디언 족에는 마른 당뇨의 유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집을 나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셋을 6대4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때 당뇨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편향되지 않고 균일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귀 분석, CNN까지 총 5가지의 모델을 이용하여 당뇨 여부를 예측했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너무 가지가 많아서 프루닝을 해보았습니다. 프루닝을 한 결과 CP값을 여러 번 조정해 봤는데 0.02보다 조금만 커져도 가지가 전부 제거되고 글루코즈만 남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글루코즈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먼저 H2O 패키지를 활용하여 변수별 설명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저희는 자료를 90%까지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남기고 나머지 임신 횟수와 임의로 만든 클러스트를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엔트리와 엠트리를 결정하겠습니다. 시행 결과 엔트리는 700, 엠트리는 2일 때
가장 에러가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엔트리를 700, 엔트리를 2로 둔 최종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정확도는 약 76%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로지스틱 모형입니다. 스텝 펑션을 사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찾았고 그 결과 글루코즈, BMI, 나이 이 세 가지만이 모형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개수를 보시면 전부 양수입니다. 따라서 글루코즈, BMI, 나이가 증가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로지스틱 모형의 정확도는 대략 78%입니다. AUC 값은 전체적인 민감도와 특이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성능 척도의 기준입니다. AUC를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0.8 이상이면 좋다고 합니다. 저희 로지스틱 모형의 AUC는 84%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기 모형입니다. 잔차의 분포 플롯을 그려보았을 때 정규성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형의 정확도는 약 75%입니다. 베이지안 로지스틱의 모형은 AUC가 85%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CNN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히든 노드는 10, 아웃 노드는 4, 반복 횟수는 40번, 배치 사이즈는 20, 러닝 레이트는 0.075로 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뉴럴넷 모형의 정확도는 약 8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5개의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겠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비등비등하나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모형들은 구조를 살펴볼 수 없어 로지스틱 모형의 결과를 인용하여 당뇨병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글루코산, BMI, 나이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셋 시드를 달리할 때, 즉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세로에 나눌 때 가족력이 추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족력까지 중요하다고 포함하였습니다. 모델링의 결과 CNN 모형이 가장 좋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분석의 활용 방안은 어떤 사람의 자료를 우리의 모형 5가지 중 CNN 모형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그 결과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나이와 BMI 지수 그리고 가족력을 고려해 체중 조절을 실시하고 글루코산의 분비량을 상시 체크하여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1Q1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